네, 매주 수요일에는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종목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더블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4가지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추천주는 엔젠바이오, 그리고 H증권 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M증권 방송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로 H증권 방송의 추천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볼 텐데요. 협동 로봇의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난다. 이러한 부분들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간에도 어제 김충성의 장단 맞춤 시간에 챗봇 관련주 얘기하시면서 챗봇 관련주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나 AI 한 번 더 봐야 할 때가 왔다라면서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 AI 쪽은 뭐 한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네.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산업용 로봇군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글로벌 유수의 대기업들이 서비스 로봇으로 뛰어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 분야가 확 크게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산업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그게 조금 가시화가 되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보면은 협동 로봇, 보행 로봇 플랫폼, 이건 이제 인간형 이종 로봇이죠.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테슬라 뭐 이런 쪽에서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점점 더 많은 인간의 형태를 닮은 로봇들이 출시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인간 같은 로봇이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빠르게 기술은 발전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무엇과는 관계없이,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많은 자금들이 로봇과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의 협동 로봇,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소형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의 서비스 개념과 어떤 산업용 로봇이 조금 합쳐졌는데, 그 크기를 대폭 축소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협동 로봇이 그런 분야고요. 이제 로봇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체력적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좀 많이 힘에 부치는 그런 인구대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국제로봇연맹에서는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로봇이 31% 증가가 됐고요. 서비스용 로봇은 그보다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37%가량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보다는 지금은 우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이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역시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일단 해외 수출을 통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돼요. 내년부터는 북미라던가 유럽, 선진 시장이에요. 이런 쪽들까지도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기술은 더욱더 발전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럽 시장하고 북미 쪽에서 유통망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런 구축들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계획을 할 것 같고요. 라인업도 3개에서 5개로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선진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북미와 유럽을 본격 공략할 수 있는 준비들을 완료해 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4족, 2족 보행 로봇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성장 동력이 분명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기업은 외부 부품 조달로 단순 조립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들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로봇에 적용을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흑자, 4분기 연속으로 흑자 지금 행진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역시나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분기 매출이 40억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증가가 되면서 내년에는 240억 수준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로봇 수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닝한 좀 실적들이 향후에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에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크게 시장 대비해서 꺾이는 흐름도 아니에요. 네. 하지만 크게 오른 흐름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박스권의 매물대 상단 34,000원에 막혀서 횡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121선 위치하고 있는 3만 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10% 내에서는 아직 매크로적인 상황들, 뭐 러시아 쪽에 벨라루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10% 이내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는 손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500원, 9월에 형성됐었던 고점 부근을 돌파하면 추후에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 봤는데요. 로봇 관련된 이슈는 지속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견조한 흐름 나타냈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매수가는 3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3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견 일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M증권방송의 추천주인 네오위즈인데요. 이 피해 거짓이 굉장히 내년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최초 3관왕을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이제 잘 되고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신작이 나오고 나서 이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또 받아야 매출까지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오위즈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체 게임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상당히 게임 업황에 대해서는 당장은 안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꼽는 게 이 네오위즈예요. 당연히 의견은 일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가격 전략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인 이제 가장 기대작이죠. 피해 거짓.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게임스컴에서 3관왕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MMORPG라던가 모바일이 아니에요. 콘솔 게임입니다. 저도 콘솔 게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아주 옛날에 제믹스, 패밀리컴 뭐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엑스박스 이런 쪽들로 콘솔이 다변화가 돼가면서 굉장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구현하는 이런 콘솔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북미라던가 이런 유럽 쪽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임, 콘솔 게임에 대해서 마니아층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게 곧 흥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게임스컴에서 4관왕 차지했던 게임이 있어요. 일본 반다이 남코의 롤플레잉 엘든링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게임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이 엘든링이 올해 2월에 출시가 됐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 4관왕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 세계 판매량이 지금 1,700만 장 판매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직 리오프닝이 완전하게 열리기 전에 조금 더 게임을 자극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콘솔 게임, 이런 딱 특화된 게임들에 대해서는 마니아층이 있어요. 그분들 리오프닝 됐다고 게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거짓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세계관을 가져왔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저도 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이고요. 이 완성도를 제가 주변에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이 게임스컴 가서 직접 해보시고 이러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꼭 나오면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건 3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23년도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만 피해 거짓으로 그 매출이 발생되는 게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성에다가 기존의 웹보드 게임의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또 4분기 이제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게임의 성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복합적인 효과로 인해서 내년 실적도 기대해 볼 여지가 충분한 단 하나의 게임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주들은 참 뭔가 주가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겨울이 성수기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같이 눈 많이 내릴 때는 정말 집에서 커튼 치고 네. 그냥 뭐 먹으면서 게임만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게임하기 좋은 날씨기도 한데 네. 좀 집에서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도 좋은 날씨죠. 아, 네, 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일봉상 차트 보시면은 항상 막히는 지점 여기에요. 41,000원대. 사실 피해 거짓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게임이 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 부딪히고 올라가면 부딪히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반복됐고요. 여기도 반복됐고 지금 세 번째 반복이 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내년이 바짝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그만큼 출시가 임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수 타점은 어디냐? 현재가 부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34,000원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41,000원대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가 돌파되면서 이런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55,0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현실화가 된다면 5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일단은 좀 더 눌렸을 때 3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게 네오위즈 역시나 의견 일치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추천주였던 엔젠바이오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제 종가가 1,100원 정도였고 목표 주가 11,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제가 바이오 쪽은 사실 방송에서 잘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네. 특히나 실적이 없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단순 기대감인데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돼서 고 PER 계산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적자가 지속이 되니까요. 이런 고 PER이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시장 상황에서 부합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동상이몽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NGS라고 불리는 기반의 정밀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쪽이겠죠. NGS라는 거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 기반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진단기술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은 정말 항암, 신약 이런 쪽과는 약간 결은 달라요. 진단 쪽이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특허권도 아직은 취득은 안 돼 있는데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조직 적합성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는 곳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좀 파악을 한 부분이고요. 사우디 쪽 지금 굉장히 핫하죠. 네옴시티 650조에서 700조 안 들어가는 게 없답니다. 지금 이런 컨퍼런스 이런 거 보면은 동물병원도 필요하다고 와달래요. 네, 정말로 네. 많은 산업들 거의 안 들어가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곳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떤 게 될지 이런 걸 골라내는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는 지금 이제 혈액암 진단 제품을 공급 계약했습니다. 수주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미국 진출이라던가 선진국 쪽으로의 진출도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항암 신약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진단 쪽에서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추가적인 수주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올해 일단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단어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네, 사상 최대 매출이 될 거고요. 창립 후에 최초 연매출 1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하지만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잠깐 볼까요? 화면 보시면 이게 엔젠바이오의 재무제표인데요. 자, 분기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매출은 16억, 28억, 42억, 32억, 23억. 이게 분기 3개월 매출이에요. 사실상 상장사 치고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죠. 네, 구멍가게 수준인데 일단 매출이 연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018년도 14억에서 15억, 25억, 72억 그리고 100억으로 늘어난다. 일단 매출이 바이오 쪽에서 늘어난다라는 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이 매출조차도 안 나와서 2억, 3억 찍히는데 시총은 막 몇 조씩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쪽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영업 적자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점점 더 적자폭이 커지죠.
올해에는 아마 이 87억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재무구조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하지만 향후에 이런 레퍼런스들이 쌓이고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이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이 코로나가 중국 쪽에서 문제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시 고PER을 받으려면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런 진단키트의 매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ST 바이오센서의 2대 주주인 바이오노트가 공모가 9,000원 확정됐습니다. 22일이죠. 내일 이게 코스피에 상장이 되는데 과연 어떤 진단키트 쪽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건 진단 쪽에서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를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일봉 차트 보시면 가격에서 일단 최근 위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가격대예요. 1,200원에서 계속 막혔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막혔었고요. 여기도 막혔어요. 강력한 매물대가 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또 한편 밑으로의 흐름은 5일선의 지지가 강력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점에 놓여 있죠. 만약 1,200원이 강하게 돌파되면서 바이오노트가 상장하고 흥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재무구조나 이런 실적의 개선을 확인해 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시간이 참 좋은 이유가 그냥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숨어있는 디테일,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또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동안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12월 7일 유망주였던 실리콘2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42% 이상이고요. 그리고 12월 10일 유망주 삼양식품도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5%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 정말 잘 가요. 지금 시장 네. 대비해서 너무 잘 가거든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실리콘 관련된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플랫폼의 가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록 지금 적자가 나고 재무 구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얼만큼 많은 유저들을 그 플랫폼 안에 묶어놓고 여기에서 계속적인 소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힘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플랫폼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가를 정확히 얼마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3,400원 부근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매물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 매물대 상단 부근 여기가 돌파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돌파 시도하다가 일단 윗꼬리로 막혔죠. 근데 장대 양봉이 지속이 되면서 5일선 지지 받고 있고요.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상장 지금 된 이후에 거의 최대 거래량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래량으로 지금의 매물대 굉장히 두텁긴 합니다. 지금 거래된 양을 보면 거의 3억 6천만 주가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목표 주가를 2,800원으로 잡아주셨었고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3,445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느 가격을 돌파해야 되죠? 지금 돌파해야 될 가격은 매물대가 형성된 3,400원 부분이에요. 네, 3,400원 부분 어제 또 부딪혀서 윗골이 형성되고 내려왔던 그 부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목표 주가의 상향 가능성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AS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